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조작됐다고 지금 엄청나게 흔들어 흔들어대죠? 제끼고 있어요. 네. 요게 조작이 됐다고 무슨 뭐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 난립니다.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죠. 왜냐?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홍장원한테만 불러준 게 아니야. 예.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세 그룹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허. 사진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짧게 갑니다. 조지호한테 그리고 홍장원한테 네. 그리고 김대우 방첩 수사단장한테 알려줬어.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체포 명단이 있잖아. 비슷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홍장원이 무슨 뭐 조작을 했든 뭘 했든 그게 의미가 없어요. 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방첩 사건 똑같던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 직원들이 그걸 없애라고 해가지고 없앤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시 기억나서 다시 썼다 그러잖아요. 다시 또 쓰고. 정확히 맞다고 그러잖아. 흔들어봤자 예. 의미가 없는. 그렇습니다. 이 의미가 없는 얘기야. 이거 끝난 거거든. 근데 언론은 이것만 관심이 있어. 그렇죠. 이것만. 엄청 나오더라, 홍장원이 기사가. 뭐 거짓말을 예. 했지만이 왜 그러는 거예요 언론? 이 몰라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일부 언론은 의도를 갖고 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 흔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른바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데는 그렇고, 나머지 언론은 요새 사실은 이게 내라는 거의 끝물이에요. 나올 이제 게 더 다 이상 나왔고. 새로운 게 등장할 게 없어. 네네. 왜냐면 뭐 드러났잖아요. 영상도 우리가 있고 네. 뭐. 헌재 심판기일이 8번째까지 가니까 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네. 또 하고 이런 수준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주류 흐름과는 다른 얘기가 속칭 이제 기사빨이 좀 받는다고 그걸로 생각하고 쓴다고 한릭 좀 장사. 그런 게 그럴 있는 수는 것 있겠다. 같고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그러니까. 문제인데. 아니 클릭 근데 장사. 내용에 자신이 있으면 내용을 가지고 좀 싸우면 좋겠는데 요즘 흐름을 쭉 보시면요 그냥 다짜고짜 다 메신저 공격만 네, 하고 있어요. 그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내용 들어봐도 뭐 정말 내용에 대한 게 싹 사라지니까 네. 좀 너무 좀 치졸하고 별로 네. 영향가가 없는 좀 것 너무 같습니다. 더럽게 하더라. 예. 문영배 티하죠. 재판관이 무슨 뭐 커뮤니티에 음란을 올리고 활동해. 여의도 연구원장이 세상에. 지금 헛소리해가지고 정말 이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자 그리고 자, 민주당이 곽정군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일종이 알지? 성일종이. 네. 성일종이가 김현태 707 특임 단장에게 들었다면서 예. 민주당의 회유서를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국회에서 주장을 했어요. 국회에서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김원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오늘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6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를 합니다. 자, 근데 자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 없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무비판적으로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럼 헤드라인 몇 개 모아봤거든요. 잠깐, 이 엄청나게 그냥 이 자체로만 다뤄. 이 자체로만. 자, 봐봐요. 곽종군이 윤석열로부터 인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거잖아. 이거는 맞죠? 네네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 거짓말은 민주당이 회유를 해서 거짓말을 네. 했다는 거잖아. 그런데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이게 의미가 없는 공방이에요. 네. 검찰이 확보한 이상현 일공수 여단장의 통화 녹취 내용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공방이다. 의미가 없어. 자, 아니. 예, 녹취. 예. 대통령이 문 부서서라도 끄집어내어 오래라고 현장 지휘관하고 자기들끼리 통화하는 녹취가 있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공방이. 그러니까 녹취까지 나왔는데 뭘 회유? 아니 자. 그리고 성일종 의원의 저 주장은 아까 정확하게 짚었는데 저게 네. 정말 자신 있으면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가 아닌 국회 밖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 그렇죠.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서 저 주장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저기 면책 특권이라는 게 아무리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도 처벌을 안 받으죠. 예. 아무런 저기 처벌을 안 받거든. 네. 자신 있으면 국회 밖에서 똑같은 주장을 한 번 더 해보라고 해야죠. 네. 자, 그리고 곽정근이 지휘통제실에서 윤석열하고 종합통화할 때 실수로 마이크 다 켜놨잖아. 켜져 있었잖아. 그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 끌어내라 뭐 이런 상황 예. 지시받는 그 상황을 보고 들은 사람이 수백 명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수백 명. 예. 수백 명. 끝났지. 자, 그리고 이상현 일공수 여단장이 곽정근 사령관으로부터 상부에서 국회 의결을 못하도록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 이 지시를 받고 이상현 여단장이 곽정근 사령관에게 또 물어보는 게 있어. 근데 요것도 역시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걸 확보해 놓고 있어.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네. 이상현. 자, 이상윤 사령관님, 상부에서 국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복명복창을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자기 부하들에게 내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쪽에서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아하. 복명복창을 한다 하니까 맞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네, 뭐 어떻게 더 이상. 그렇죠. 그리고 성일종이가 김현태 단장한테 제보를 받았다는 거잖아. 네. 회유가 있었다는 거를 제보를 받았대. 자, 그런데 12월 9일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장면 일단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을 때 저한테도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자, 국회의원 끌어내는 게 가능하겠냐라고 얘기를 했죠. 예. 이런 거 지시를 받았다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2월 11일 엊그제잖아. 2월 11일 한겨레가 김현태한테 또 물어봅니다. 예. 요것하고 지금 입장이 좀 달라진 게 있냐? 큰 틀에서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끝났잖아. 네. 그러니까 참 나쁜 게 저 끝났잖아. 김현태 대령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 선전을 하고 김영태는 지금 밀어버리는 거예요. 예. 무작위로. 넌 가서 죽어 그냥. 예. 하는 거잖아. 말 바꾼 사람으로 만들어서. 네. 얼마나 나빠.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는 성일종 의원이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강도가 칼 들고 집에 쳐들어가면 돈이나 사람한테 위협하려고 들어가기 뻔하잖아요. 군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을 다 봤는데 게다가 지금 우리 MC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많은 물적 증거들과 주변인들의 복수의 증언이 다 쏟아져 나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치졸한 그것도 국회의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김현태 대령을 회유당했다는 식으로 이게 오염을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그 비열한 수법이 안 네. 통하는데 네.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국민들을 완전 개돼지로 지금 보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자기네 생각이 지지자들 듭니다. 사이에서 난리 났어요. 성일정 연설 저거 보라고 막 아, 어떻게 멋있다고. 카톡에 돌리고 멋있다고 네. 다 저기서 다 드러났다. 아, 이런 거 용의가 알고 안 있대. 되네. 아니 근데 의원님 이거 종편에서 이거 하루 종일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니 까고 하는 그러면 거지. 지금 저처럼 다루면은 다룰만 하죠. 아니 근데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다 나온 내용이고 그냥 완벽하게 팩트로 그냥 반박이 되지 않습니까? 언론도 다 오염돼서 근데 그래. 성일종 발언만 딱 보도를 해. 그러니까. 근데 성일종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조금 궁금했는데 네. 오늘 헌재에서 뭐 있어? 성일종 이름이 나왔어. 맞습니다. 성일종 이름이. 이 사람이 국방위원장이지 지금 성일정이. 네. 성일종 이름 나와버렸다. 조태용 국정원장이요. 비상계엄 전후로 성일종, 신성범 이런 국민의힘 의원하고 통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전후로 이 두 의원과 전화를 여러 통한 걸 기억하느냐 이 질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그런데 통화 기록이라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했네. 또 했다는 거죠. 실제로 했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네. 이제 국회 측 대리인이 변호사가 아니 홍장원 전 1차장 국정원 1차장이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건의한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본인이 여당 의원하고 전화한 건 괜찮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답은 지금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홍장관의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권유에 대해서 북한이 남쪽에 도발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절반이 지지하는 야당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렇죠. 12월 4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다음 날인데 12월 4일 오후 늦게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12월 5일 그 다음 날 정무직 회의를 시작하는데 홍장원 차장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7, 8년 된 신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와서 제 앞에 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취지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사후에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저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홍장관이 들고 왔었던 신문 기사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야 간의 외교 안보가 중요하다, 여야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이제 12월 3일부터 12월 6일 그 이후까지 타임라인의 그 뭐랄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첨예한데 이런 대화가 있었던 정무직 회의가 대략 몇 시쯤 있었나요? 12월 5일 비상계엄 이틀 후입니다. 12월 5일 아침에 제가 정무직 회의 보통 9시 반에 하니까 아마 그때였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런 판단은 뭐 박근혜 정부 때 기사를 들고 와서 뭐 하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 뭐 핸드폰에 일반인들의 핸드폰에도 대남 우물풍선 관련해서 경고가 알람이 수차례 뜨고 있는 현 상황과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행위이고 특히 12월 4일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이후에 야당에서 이미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뭐 대통령 파면을 거론하고 있는 그런 시기니까 평상시보다도 정치로 훨씬 더 민감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랑 갑자기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면 계엄 전후로 증인이 국회의원하고 여러 통의 전화를 하신 게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뭐 성일종 의원,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은 아마 12월 6일 전에 제가 했던가요? 네, 뭐 정확히 기억이 잘 안 통화하신 납니다. 내역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4일에도 통화를 하시고. 4일 날요. 네. 네, 뭐 기록이 맞을 겁니다. 네. 아까 홍 차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라 한 것 그 자체로 무슨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증인이 여당 의원들하고 통화하는 것은 괜찮고 야당 대표한테 통화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 위반이 됩니까? 국정원장이 그 당시 상황에서 야당 대표하고 평소에 연락하던 사람도 아닌데 전화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12월 4일날 신성범 의원하고 통화하신 거는 기억이 안 납니까 내용이? 통화 내역은 나와요. 우리 정보위원장이니까 아마 네. 이제 이렇게 비상계엄이 어떻게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화 통화한 거하고 그 정보위의 간사인 박선은 의원이 국정원 차장하고 통화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정보위원회 간사가 그날 밤에 누구랑 통화를 한다면 제 상식에는 기조실장하고 통화하는 게 맞습니다. 기조실장이 국회 담당이고 가장 자주 서로 만납니다. 네. 1차장한테 전화하는 거는 그 증인도 할 말씀하셨듯이 수는 있지만 조금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제 생각입니다. 아니 맞는 얘기죠. 이거 근데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계엄 당시에 전으로. 국정원장이랑 성일종이 통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국방위원장이고 신성범은 정보위원장이고 맞습니다. 정보위 간사. 위원장 아니야 위원장? 위원장이에요. 간사 아닌가요? 위원장이에요. 지금 위원장. 지금 제가 위원장. 아니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만에 그렇죠. 그러면 그러네. 딱 관련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일정 의원하고는 친분이 있어서 가끔 통화한다. 아니 그게 지금 계엄인데 무슨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계엄에 그래, 말이 안 되죠. 잘 지내고 물어볼 거 아니잖아. 나한테 친분이 왜 전화 안 있으면 더 했어? 나하고 의심되지. 친분 있어 좋대요. 아 친분 있어요? 왜 나한테 전화 안 해? 이거 내가 볼 때 간단치 않은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친분이 있으면 더 의심되는 거죠. 이런 내란 상황을 서로 더 논의할 수 있는 편한 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뭐 계엄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책들을 논의했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뭐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오늘 또 조태용이 네. 어마어마하게 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 예. 그러니까 계엄 전날, 계엄 전날. 계엄 전날입니다. 12월 전날? 2일 김건희가 문자를 주고받은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됐거든요. 계엄 전날? 예. 그래서 아니 김건희랑 왜 문자를 계엄 전날 주고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12월 2일 날 문자를 아마 받았나 봐요. 김건희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날 답장을 보냈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 네. 이렇게 물으니까 안 나겠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좀 판단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인정을 하긴 한 겁니다. 근데 무슨 내용의 문자 내용인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계엄 전날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하고 전화 통화하신 거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럼 12월 2일인가요? 2일이죠. 2일 저녁에. 성일정 의원은 친분이 제가 있으니까 전화를 가끔은 합니다. 네. 글쎄요, 당장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정원의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국방위원회하고 정부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위원들하고 통화하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때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네. 박선원 간사가 물어본다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성일종 의원하고는 계엄 당일에도 정인이 통화하신 걸로 나오네요. 그거는 기억나세요? 사실은 잘 안 납니다. 안 나시죠. 그 뭐 그렇게 연락 주고받은 문자하고 이런 게 수상하다면 정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정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인은 남아 있는 것도 없는데 의심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하고 1차장하고 이 무렵에 연락 주고받은 게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2시가 넘어서 계엄과 관련해서 네. 야당 정보위 간사가 연락을 한다면 제가 아니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 크다. 예. 국가정보원장이랑 그래서 이거 커. 이상하지 않냐라고 국회 측 변호인이 물으니까 예. 본인도 아니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끔은 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또 했네 했어. 그러니까 가끔은 했네. 가끔 했다는 얘기죠. 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크지 않아? 크죠. 이게 계엄 전날에 국정원장하고 대통령 영부인하고 연락을 주고 받을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도 계엄 전날. 예. 와 이건 큰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가 계엄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그 의심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는 정황입니다. 김건희 배우설을 수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윤석열의 큰데? 핸드폰까지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러니까 검찰은 들어가는데 공수처 오래 걸렸잖아요. 김건희는 그냥 윤석열 핸드폰 바로 빼가지고 그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배우설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와 이거 너무 크지 않아? 와 이거 뭐 자세한 건 내일 또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김건희 비화폰이 따로 있었잖아요, 자기께. 네. 네. 거기서 통화한 게 윤석열 비화폰보다 훨씬 통화 내용이 많을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거야. 네. 그리고 이게 보면 김건희가 12월 2일 밤에 문자 2통을 보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조태용 원장이 답장을 보내요. 근데 예. 통상 워낙 실세니까 뭐 이렇게 보내면 예 바로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내지는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통은 바로 보내지.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다음 날 다음 날 보냈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아마 12월 2일 밤이라고 하는 게 조태용 원장이 취침에 들어간 이후 아주 늦은 시간, 아주 늦은 시간에 보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답장을 안 아니, 근데 했겠지. 조태용 캐릭터가 네. 계속 이렇게 안 본 척하는 거 그래?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홍장원이 뭐 보고했는데 맞아, 계속 맞아. 뭐 이렇게 하고 내일 얘기하자 하잖아. 그러면 문자 내용이 매우 곤란한 매우 곤란한 내용이었다는 얘기네. 그러면. 매우 곤란한데요. 요건 일리 있다. 그리고 이분이요 이 정부에서 요직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꿀도 빠신 분입니다 사실은. 예. 윤석열 정부에. 그러니까 김건희와의 관계성도 상당히 좀 의심이 되는 거죠. 배우설. 네. 김건희 배우설. 아 이게 검찰 한 번 더 씹고 가야 되는데 지금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이영림 춘천지검장 요거 한번 씹고 가야 되는데. 그래 심각하던데. 진짜 심각해. 아니 근데 나는 거기를 잘 몰라요. 그 한 번도 같이 근무한 적도 없고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 처음. 또 거리두기 하신다. 아니 진짜 또 이렇게 또 얼굴도 처음 봤어 지금. 전혀 전혀 모르겠어. 나 몰라라 모르쇠로 가신다. 조태용 같은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이슈냐면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 사람이 이제 춘천지검장입니다. 예. 근데 검찰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을 안중근에 빗대고요. 헌재는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을 예.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한동안 또 언론 레이더에 등장하지 않다가 검찰 내부망이죠. 이프로스. 야. 이프로스의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어제 글을 하나 올립니다. 제목이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들의 태도는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뭘 겨냥을 한 거냐면 그 5차 탄핵 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신문을 마치고요. 그때 윤석열이 발언을 한 직후 윤석열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3분만 좀 질문을 하겠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문영배 소장댕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겨냥을 해가지고 예.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잖아.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면 위축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진술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직접 묻지 말라고 한 거야. 네. 근데 우리 성격 좋은 형님이 읽으니까 이 화가 덜 나네. 여기 요 대목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일본의 재판부는 예. 안중근 의사가 할 말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해 줬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중근인 거야. 윤석열이. 빗대도 그거를 안중근 의사에. 일본도 우리가 강점기 시절에 일본도 안중근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는데 지금 헌재는 우리 살아있는 안중근 윤석열의 말을 왜 안 들어주냐 이거야. 이렇게 화나게 읽으셔야지.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안중근 의사가 이제 재판을 끝낼 때 최후 변론을 1시간 반 맞아요.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 최후 변론은 하지도 했습니다. 않았어. 아직 안 했죠. 2시간 반 하라고 그러면 돼. 네.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그냥. 충성심이 차올랐으면 저렇게 저는 이 팩트까지 방어권 왜곡하면서. 관련해서는 이 부분 또 한 번 강조해야 되는데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직을 뺏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죠. 그냥 예. 뭐 직을 뺏는 거 요건데 자꾸 이거를 형사 재판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형사 재판도 저런 식으로 침대 축구하면요 재판장이 소송 지휘를 해요. 어떻게 무한정 피고인한테 들어눕게 만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춘천지검장을 하고 있는지 네. 참담합니다. 아니, 저렇게 하니까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아니 근데 맞는 말이다. 여기가 강릉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 강릉 권성동? 출신. 아까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읽었어 어디서. 아니 박은정 의원 동문이라 박은정 의원한테 물어보면 잘할 것 아. 같고 아, 명남은 동문이에요? 잘 모를 것 같고. 아니 다시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잠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추윤 갈등 한참 심할 때 예.
그때 이제 대놓고 윤석열 편을 많이 들어줬더라고. 당연하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초고속 승진을 했더라고요. 그랬어. 예, 차장 검사로 이제 실제로 영접하고. 아무도 잘 모르던 눈에 안 띄던 검사인데 확 올라간 거예요. 아. 모른다니까. 네. 윤석열 라인으로 계속. 네, 왔던 그래서 거니까. 엄청 그 초고속 승진 했더라고. 그 고양지청에서 또 같이 근무한 그런 이력도 예. 있습니다. 윤석열하고. 예, 이영님. 근데 어떻게 내란 상황에서 지금 내란을 진압하겠다는 국민 주권의 뜻을 어떻게 일제에 비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더 못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미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발언 자체가. 고맙습니다. 다음 출마를 노리나? 아니 권성동 현재 위험하겠는데.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발언합니까? 원래 하던 현직 공무원이? 알겠습니다. 자, 더 좀 하고 싶습니다만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검찰 쪽 얘기만 하면은 빨리 다음 스케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 검찰 얘기 좀 앞에 놓으시는 게 좋을 것 앞에다가 같아요. 근데 오늘 앞에다가도 많이 했어. 심지어 앞에 그걸 좀 많이 검찰 하셨네. 얘기하고 이준석 얘기 같이 했어. 오늘 또 가실만 하네. 괴로우실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이해는 해요. 네. 아우 힘들어.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